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대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순복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성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현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최성혁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기획팀장입니다. 유현미 배다리 도서관장입니다.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37쪽 자활기금입니다. 금년도 말 기준 자활기금은 18억 1,875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3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500국수 평택점의 임대자금 반환에 따른 융자금 회수로 1억 원을 수입 계상하였으며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6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대시 반영 등으로 363억 1,644만 4천 원을 증액한 5,190억 1,4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은 402억 1,086만 9천 원을 증액하여 7,290억 9,8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 피해 이재민, 장기구호비 지원은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 호우 피해에 따른 장기구호비 지원을 위해 3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600만 원을 증액하여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변경 내실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18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초연금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76억 1,5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 사업은 전체 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 책정에 따른 국고 보조금이 내시되어 15억 5,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태원 참사 장례비 지원은 관내 희생자 3명 발생으로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관내 2교소 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장비 보강을 위해 5,58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은 관내 시설 4개소 내 훈련장애인의 처우 개선 및 자립 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103억 9,945만 원 증액된 624억 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지원 사업은 만 3세에서 5세 아동의 보육료 및 교사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여 공통 교육 과정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43억 1,855만 원 증액된
291억 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월급제 대체교사 수 감소로 2억 6,943만 원 감액된 10억 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은 2023년 개원 예정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재 교구 등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4억 2,500만 원 증액된 1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사업은 성매매 직결지에서 탈성매매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자활 지원을 위하여 직업훈련비를 편성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어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수당 사업은 대상 아동수 증가로 인하여 35억 9,364만 원을 증액한 453억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급식 지원 사업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2억 2,254만 원을 증액한 38억 9,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기수 비대면 강의 전환으로 인해 강의 수 감소 및 일부 과목 폐강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축소 진행됨에 따라 평생교육 운영사업비 등 1억 1,0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평택시립 안중도서관 공간기능 보강 및 재배치 사업은 노후시설 환경 개선 및 공간 재배치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2,3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 부담금에 해당하는 일반 회계 전입금으로 1억 3,7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은 1인당 지원액 증가에 따라 변경 내실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34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설치는 준공시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시립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비는 평성도서관 및 예절교육관과 함께 통합발주로 3개 공공시설의 공기를 맞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5억 8,66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366쪽 배다리 도서관 소관입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기본기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완료하였으며 2월 사업비 3,066만 원은 건축기획 영역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평성도서관 이전 신축 사업은 현재 건축기획 영역 진행 중이며 2월 사업비 2,676만 원은 건축기획 영역 준공금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삭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건축기획 영역 진행 중이며 2월 사업비 9,401만 8천 원은 건축기획 영역 및 토지 매입 준공금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367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평택시립 안중도서관 공간기능 보강 및 재배치 사업은 노후시설 환경 개선 및 공간 재배치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9억 원 확보하여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명시 2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은 차세대 행복임 시스템 구축 지원 등으로 2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서부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2개 사업은 연내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2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86쪽 여성보육과 지산 어린이집 이전 신축 등 6개 사업은 연내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2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87쪽 아동복지과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사업은 최근 창의체험관 건축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건축 설계가 이루어지고 2025년 하반기까지 전시물 제작 설치를 진행할 예정으로 2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ETB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자활기금 운영계획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자활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37쪽 자활기금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기금은 금년도 말 기준 18억 1,875만 원에서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7억 3,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와 이자 수입 등으로 1억 4,574만 원을 수입 계상하였으며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활 참여자의 취창업 성공수당 지급, 자활기업 전문가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9,838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0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등으로 2022년 대비 671억 7,670만 원이 증액된 5,075억 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3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은 2022년 대비 948억 7,962만 원이 증액된 7,095억 7,357만 원으로 평택시 일반 회계 예산의 3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22년 대비 66억 8,171만 원을 증액한 351억 9,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인테리어 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한 사회복지관 분관 2개소 개관을 위해 3억 5,04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관리 지원 사업은 입주시설들의 이용 편의와 복지타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6억 3,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사회복지사 건강검진비 지원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1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통합사례관리 운영 및 대상자 지원을 위해 2억 4,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된 자에게 생활지원비 지급을 위해 11억 5,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긴급복지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 등 지급을 위해 5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전년 대비 26억 4,700만 원이 증액된 7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보훈회원들에게 사회적 활동 참여와 경제적 안정 도모를 위해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여 7,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청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청년의 문화 확산과 활동 지원을 위해 2억 8,7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청년공간 조성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아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신뢰성 있는 부동산 관련 계약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 보수료를 감면하여 청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전 월세 중개 보수료 감면 사업을 추진하고자 주민 참여 예산으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022년 대비 166억 3,507만 원을 증액한 965억 7,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과 생계를 위하여 자활근로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90억 6,666만 원과 508억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주거급여는 사업량 증가로 265억 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희망키움 통장 2사업에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정부 양국 배송비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양국 배송 택배비 지원 사업에 1억 9,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새학기 맞이 입학준비 물품 구입 지원을 위한 초, 중, 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2023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 1억 4,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022년 대비 310억 7,010만 원을 증액한 2,974억 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은 서비스 제공자 증가로 38억 9,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대상자 증가로 2022년 당초보다 190억 4,376만 원을 증액하여 1,690억 7,5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영양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당초 시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경기도 보조금이 내시되어 보조사업 전환하여 4,593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은 만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억 8,75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어르신 요리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교류 증진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개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사업은 감소된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량을 보존하고자 12억 8,033만 원을 신규 개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평택시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은 장사시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5개년 법적 용역 수행비로 7,089만 원을 신규 개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장애수당은 사업 대상자 증가로 4억 6,817만 원을 증액한 12억 7,488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에게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제공을 위한 시설 1개소를 추가로 도비 지원함에 따라 11억 269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8,955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사업으로 2,100만 원, 2023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5천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8,972만 원을 신규 개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서부지역의 장애인 복지 균형 발전을 위해 서부 장애인 복지관 건립공사비 70억을 개상하였습니다. 162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2022년 대비 347억 5,276만 원을 증액한 2002억 7,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을 위하여 설계비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아이돌봄이 영아 돌봄 수당 지원 사업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60시간 이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봄에게 수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여성 1인 가구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은 범죄 대응력이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방범창, 호신용 스프레이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1,4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자녀 양육과 생계 부담으로 학업 중단 및 취업 훈련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6,090만 원 증액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전세 계약 만료일 도래에 따라 보증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도시 재생사업으로 평택동에 건립 중인 다가치 커뮤니티 센터 내에 조성 예정인 글로벌 센터 건립 사업비로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김장 체험 사업은 내 외국인이 함께하는 김장 담그기 체험 및 나눔 활동으로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 공동체 소속감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9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어린이집 고품질 쌀 지원 사업은 지원 단가 상승에 따라 3,403만 원 증액된 1억 504만 원을 편성하여 균형 있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은 1억 6,100만 원 증액된 5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가정 양육 수당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인 만 86개월 미만 영유아 중 0에서 23개월 영아는 부모 급여 지원 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70억 6,956만 원 감액된 33억 9,153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모 급여 지원 사업으로 333억 4,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보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로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집 안전공제의 단체 가입 지원비 2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사업은 농촌지역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보육교사 수 감소로 2억 328만 원 감액된 8억 2,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신규 설치 예정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가에 따른 교직원 수 증가로 33억 8,056만 원 증액된 153억 3,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배치 및 영유아 발달 상담원 배치 사업은 2022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 상담사 등 배치 사업으로 일괄 편성되었으나 각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각각 4,194만 원과 5,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2022년 대비 27억 4,304만 원을 증액한 693억 9,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기 위해 4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금 지급 사업은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 가정에 지급하기 위해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은 세계에서 추가 설치 및 기자재 구입 지원으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은 36개소 법정 종사자 80명에게 지급하기 위해 26억 6,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자립 프로그램비, 문화교재비 등 지원을 위하여 4억 2,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위해 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해 45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마을 사업 지원은 취약 지역 아동 가구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억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2022년 대비 3억 2,419만 원을 증액한 32억 6,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경험하기 위해 스마트 학습 단기 강좌와 시민 인문학 대학 운영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소외계층 야간 학교 지원과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은 사각지대 없는 평생 학습을 위해 각각 720만 원, 1억 4,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5060 세대의 은퇴 후 제 인생 재대학 기회 마련을 위해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사업은 시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정기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2억 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쾌적한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 센터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 보수에 3억 5,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배달의 도서관 소관입니다. 2022년 대비 17억 846만 원을 증액한 39억 8,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 설계비로 1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인 영어 도서 읽기 활성화 사업을 위해 2,2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안정도서관 소관입니다. 2022년 대비 9억 6,426만 원을 증액한 34억 8,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계층별 도서정보 프로그램 운영비 1억 1,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정보 및 자료 제공 사업은 계층별 다양한 자료 구입과 온라인 서비스 등을 위해 2억 8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안중도서관 출판 플랫폼은 지역 공동체 기록화 및 도서관 출판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어 도서 읽기 활성화 사업은 영어 도서 읽기 활성화 특화 프로그램비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관리 사업은 전산장비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 2억 7,47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사업은 기간제 보수를 비롯한 청사 관리용품, 공공요금 등으로 8억 2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등 6개 보조사업으로 1억 6,0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노후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은 안중도서관 노후 지분 교체 공사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중도서관 소관 사항을 마치고 472쪽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7억 434만 원과 일반 회계 전입금으로 48억 8,038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 지원에 1,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3쪽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생활 유지 도모를 위해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 사업에 48억 2,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농해인 장애인과 소관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공설 장사시설 수급 원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9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준공시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0억 2,811만 원을 계속비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488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시립 안정 어린이집 이전 신축비는 팽성도서관 및 예절교육관과 함께 통합발주로 3개 공공시설의 공기를 맞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5억 866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489쪽 배달의 도서관 소관입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기본기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완료하였으며 2월 사업비 3,066만 원은 건축기획 용역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평성도서관 이전 신축 사업은 현재 건축기획 용역 중이며 2월 사업비 2,676만 원은 건축기획 용역 준공금을 위한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동석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건축기획 용역 진행 중이며 2월 사업비 9,401만 8천 원은 건축기획 용역 및 토지 매입 준공금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489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평택시립 안중도서관 공간기능 보강 및 재배치 사업은 노후시설 환경 개선 및 공간 재배치를 위하여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19억 원 확보하여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소관 부서를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추경만 잠깐 좀 하겠습니다. 추경만. 다들 그냥 14페이지 저 설명서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좀 감액이 내용에는 사업 내용에는 잘 이해가게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좀 유료 서비스로 전환을 한다고 7월 달부터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이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KT 한전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그 사용량에 따라서 그 패턴을 분석해서 이제 위기 과정을 좀 알려주는 건데요. 3개월 동안은 무료로 하기로 협약을 해서 그 무료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좀 했습니다. 그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내년도에는 200명 아마 계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 그러면 800만 원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800만 원. 뭐 800만 원 갖고 충분히 이 사업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뭐 추경에 또 요청할 사항은 없겠어요? 저희들이 올해 해봤는데 올해도 이제 200명으로 이제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156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 상황에 따라서 또 이용자가 증가를 하면은 뭐 더 증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설명서 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는 우리 요구액이 얼마였었죠? 2,730만 원입니다. 예. 그러면 올해 이게 추경이 한 번 세워진 겁니까? 아니면 이게 두 번째 세워지는 겁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 2022년도에는 본 예산에 1,73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장 대여 서비스 신청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추가로 추경에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회 추경 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3회 추경 때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확인을 네,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 못해서 3회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고요.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추경을 2번 한 것 같습니다. 예. 본 예산에 1,100을 했고 예. 3회 추경에 630을 추가해서 1,730 되고 이번 4회 추경에 600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왔는데 자꾸 한 번만 세웠다길래 이거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내가 이제 좀 당황하셨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추경을 2번씩이나 올린 이런 사업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그 진행해온 과정을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추경을 한 번에 끝내야지 그때그때 필요 때마다 추경을 계속 세운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우리 계획성을 좀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도 추경을 세울 것이 아니라 과감히 본 예산 때부터 정확히 좀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상당히 이게 저는 되게 번거로워서 이게 정장 대여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상당히 좀 정장 대여가 많이 이루어지나 봐요. 네, 일단은 택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대여할 때만 이제 매장에 방문을 해야 되는 거고 1인당 이제 1년에 5회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택배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저 위원장님 이거는 뭐 추경은 그냥 전과를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국장님이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눠서 그냥 추경. 그래서 그러면 전 질의 좀 마치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제가 34쪽 사업설명서 34쪽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요 22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분납금 추가 이렇게 했는데 혹시 우리 복지재단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은 몇 명이나 있나요? 일단 의무고용 대상자가 15명이고요. 네. 그중에 이제 11명만 고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명분에 대한 그 고용부담금을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4명을 고용을 못 하시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 해야 되는데 왜 22년도에는 고용이 안 됐죠? 지속적으로 이제 장애인 고용을 하려고 하지만 일단은 그 시설 종사자든 장애인 고용을 이제 하려고 하더라도 일단 적합한 사람이 채용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무고용 대상자를 다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년도에도 그럼 채용을 다 못하나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동료를 해갖고 이런 분담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그 밑에 또 보면은 연구 용역은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보면은 여기 뭐 지역사회 복지나 이런 데서 연구용은 삭감이 됐는데 재단 중장기 계획하고 2024년에서 28년까지 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용역을 하는 거죠? 이건 무슨 연구의 용역이에요? 재단 중장기 계획에 대한 용역은 이제 24년부터 28년까지 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운영이 되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외부의 그 전문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주로 이제 2023년대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2024년대부터 방영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9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신규 사업인데 사회복지사정 처우 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여기 있네요. 그 위원회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죠?
저희가 그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올해 구성을 했고요. 네. 위원님들은 주로 이제 그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제 사회복지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주가 되겠고요. 시의회 의원님 한 분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위원회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올해 그렇습니다. 올해 구성이 됐고요. 돼갖고 이제 2023년도부터 당연직이 두 명이고 이제 의원님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단체에서 5분 있고 이제 전문가 교수분들 3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 보면 이제 처우 개선에서 뭐 건강검진비나 뭐 여러 가지 역량 강화 뭐 개발비 같은 게 많이 신설이 했는데 그 외에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논의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가장 기능이 이제 제목에도 나왔다시피 이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기획 수립,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또 처우 개선 지원,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2023도 해갖고 그럼 2023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그 처우 개선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은 24년부터는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이겠네. 이제 위원회에서 하는 게 이제 그 결정해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이제 건의 뭐 어떻게 건의서? 정책적인 방향을 하고 저희들 시에서 이거 뭐 합당하다고 하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140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청년 전월세 중개 보수료 감면 사업이 있는데 이게 청년들에 대해서는 뭐 월세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전세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대출금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청년 사업은 이제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평택에 총 뭐 부동산 아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몇 개나 되죠? 저희가 그 숫자까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는 있지 못하고요. 저희가 그 부동산 중개업 그 3개 지부의 그 회장님들과 이제 계속 논의를 해서 이제 참여자를 저희가 이제 모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71개 중개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겠다고 했고 이 부분은 이제 감면을 하는 거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그 행정에 필요한 그 뭐 안내판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71개 중개 공인중개사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20% 수수료를 감면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뭐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없나요? 저희가 보상은 없고 그냥 그 대신 이제 재능 재능 기부를 기부? 하는 그 중개업소라는 이제 현판을 이제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택시에 이제 홍보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71개밖에 없는데 중개소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무데나 가서 그쪽을 찾아가지 않아도 주위 어느 곳에나 갈 수 있을 정도로 이거 좀 많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71개소라고 했는데 중개소 뭐 지정서 뭐 안내판 제작 같은 건 100개소라고 했네요. 지금 현재는 71개소인데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할 계획으로 100개를 잡았습니다. 예, 이거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 청년들이 그 지역을 찾아가서 내 주위에 없으면 또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으니까 이거는 많이 늘어났으면 재능 기부를 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또 하나는 15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청년들의 희망 키움 통장이나 청년 무슨 통장 이런 통장이 엄청 많거든요. 청년 저축 계좌 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청년들은 인원이 정해진 건가요? 청년 저축 계좌 같은 거나 뭐 무슨 근로를 유지하면서 교육 이수 및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이거 여기는 167페이지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중앙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이제 그 대략적인 그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이제 시군별로 규모를 감안해서 이제 배정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인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뭐 84명이나 51명 이 인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예, 더 많을 수 있는데 이제 대상자 이제 또 선정 기준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럼 만약에 맞춰서 정말 받아야 할 학생 청년들이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모르고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뭐 인터넷이나 뭐 홈페이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뭐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무슨 교육을 꼭 이수하여야지만 된다고 하면은 이거 교육 이수를 못 해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청년들한테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받고 뭐 불이익을 받는 청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한번 요보 노숙자 노숙인 행여자 의료비 지원 노숙인이 요새도 저희 평택에도 많이 있나요? 예, 뭐 평택역이나 뭐 이제 취약한 곳에 이제 간혹 좀 계십니다. 예.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네네. 이제 평택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이제 계시는데 이제 또 저희가 또 그 어떤 숙소를 이렇게 이제 뭐 고시원이나 여관 같은데 이렇게 모셔서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 어려운 분들은 이제 수급자 책정으로 연결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가시는 분들은 왜 안 가시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에 이제 그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해드려도 싫다고 하시는 경우가 계신데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을 의료비 지원을 여기 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뭐 몸이 안 좋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관리가 지금 되시나요? 이 노숙인 의료비 지원은 사실은 이제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이게 사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어떤 노숙인으로 이제 지정을 저희가 이제 해서 그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또 긴급한 경우에는 이제 뭐 복지정책과에 있는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타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을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의료비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 관리가 좀 관리하는 면에서나 아니면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또 이거 안 들어가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혹시 또 평택에 이러신 분들이 있어갖고 또 행여나 불행한 일을 겪을까 이래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의료비 행여자 지원에서 과장님 의료비 지원이 100만 원이고 행여자 지원이 1,066만 원으로 내년에 또 예산을 세우셨는데 귀양여비도 있고 사실 어떤 그 지원 대책 안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세워는 놨지만 뭐 지급 내역이 좀 있어요. 이제 그 무연고 이제 사망자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공고하는 비용이 이제 올해는 이제 440을 세웠다가 내년에는 550으로 좀 올린 부분이 있고요. 뭐 귀양여비는 이제 150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제 그거는 약간 좀 남고요. 예. 뭐 식사비라든가 뭐 숙박비 이런 것도 뭐 약간은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뭐 자원봉사자들이 계셔서 뭐 안내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 항목인 것 같고 여기 무연고 사망자는 지원이 사실 이거는 가능하겠지만 다른 거는 항목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안내가 없으면 이분들은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은 이제 그 노숙자가 이제 발생이 되면 이제 귀양여비를 달라고 읍면동이나 시청으로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행선지 이제 그 귀향할 수 있도록 열차표를 끊어드린다든가 또 이제 식사를 한 끼 이렇게 제공을 해드린다든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읍면동 직원이나 이제 시청 담당 출장소 담당자들이 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그럼 제가 좀 몇 가지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우리 44페이지 좀 볼까요? 사회복지사 협회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서 지원 내용을 보면 각종 간담회나 사회복지사는 행사, 송년 행사, 역량 강화 실무 교육, 또 그 외에 사업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예산은 집행률은 100% 올해 거는 다 소진하셨고 1,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물론 사회복지사 증가에 따라서 1,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산출 내역에 보면 1,000만 원이 증가된 내역을 좀 기재를 해주시면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냥 사회복지사 증가에 따른이라고 하니까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지난해에는 그 업무 추진에 따른 보조 인력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보조 인력을 이제 줄이고 전담 인력으로 인건비를 올려서 그 인건비 부분에서 좀 상당한 부분이 올랐습니다. 예. 보조 인력 600만 원에서 이제 2,500만 인건비 오른 원으로. 거에 대해서 거의 인건비네요. 증액된 부분이 예, 거의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 약간씩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런 부분도 있고 그 뒤에 사회복지사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가 있는데 사업량 증가도 인원이 증가했어요. 822명에서 979명으로 보수교육비 지원이거든요. 그 뒤에 보면 상해보험비 지원이거든요. 여기는 1,722명에서 2,767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상해보험비 지원받으시는 분이 있고 또 상해보험료 지원받으시는 분 외에는 또 보수교육 안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인원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보수 교육을 받게 보수 교육.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뒤에 상해보험은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관리직이라든지 뭐 이런 인력들이 그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 상해보험비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2페이지에 좀 볼게요. 사회복지관 운영 그 분간이 비품 구입비가 이제 2천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인건비는 여기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인건비는 지금 그 불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과 합종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영비에 네. 여기에는 전체 이게 운영비에 인건비가 11명이거든요. 예, 인건비가 3명씩 증가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예. 증가 인원이 아니고 3명씩 증가하면 14명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11명만 있어서 기존에 11명이죠, 그냥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명이 더 인건비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빠졌어요. 예, 저희가 잘못 표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를 잘못하신 거예요? 여기 14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건비가 맞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8페이지에 담을게요. 일 1인 가구 중장년층 구독사회 방사. 이게 우리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예방 사업입니까? 예방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 올해 실적을 보면은
그 사망자 두 분을 조기에 발견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 조기에 어떻게 발견을 해요? 이제 그 사용량이 쭉 있다가 갑자기 이제 사용량이 줄으면은 이제 위험 징후를 판단해서 근데 그게 조기에 발견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나중에 사후에 통신료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시에서. 근데 이게 지금 조기에 이게 발견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방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뒤에 예를 들면 사망 뒤에 며칠 있다 발견하는 경우가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뭐 돌아가시기 전에 상황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 추진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요.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 뭐 가끔 이제 거의 뭐 백골화 상태에서 발견되는 시신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대상자가 이제 뭐 그러니까 통신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든지 하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상 징후가 이제 그 읍면동의 사회복지사한테 전달이 되면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해서 그분이 어떻게 이제 생활하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예방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게 좀 타이틀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200명이 지원이 되고 있네요. 200명. 예산은 200명이고요. 네. 올해 되는 거는 15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집행률은 이렇게 낮게 나왔죠. 예산은 다 소진이 된 거예요? 아까 저기 사회 추경에서 일부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삭감한 거고. 이용자분들을 좀 더 늘리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의원님 좀 계십니까? 그러면은 김명수 의원님 뭐 질의하실 의원까지. 네. 네, 김명수 의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135페이지)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이제 쭉 나왔는데요. 남성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저조하죠. 여기 이제 성평등 기대 효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할 수 있는 시간 확대 운영으로 남성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실 건지 안이 있으세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제가 복지 정책에 노인부터 아동 그다음에 장애 쭉 훑어봤는데 빠진 부분이 이 베이비 부머 세대, 특히 이 남성 세대, 남성분들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 이분들에 있어서도 특히 참여율이 떨어지는 남성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개발이나 성평등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집중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기대 효과에는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고 참여를 독려를 시킬 건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중에서 신중년에 대한 것들은 거의 여성 비율이 거의 뭐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인지 예산을 또 그냥 묵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5060에서 남성 그 교육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과목들을 좀 더 연구 개발해서 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도 이제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그 실제 수요들이 있는 교육들을 더 많이 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 편성도 좀 그런 부분에 조금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저희 지금 세대가 고 세대잖아요. 좀 있으면 정년을 하고 나면 우리가 평택시에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체육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앞으로 그 많은 세대들이 우리 그 구조를 보면 항아리 구조에서 이제 변화가 될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 입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기획을 하지 않으면 그 시기가 다가갔을 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는 이유가 어떤 정책을 어느 시기에 펴야지만 그 시기가 왔을 때 이게 알맞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고 싶어서 저는 성인지 예산을 보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136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똑같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평생학습 배달 강좌제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이 배달 강제자를 아주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많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프로그램이 좀 많아요. 많아서 중복되는 것들이 참 많고 다음에 만약에 제가 예산 심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중복되고 비슷한 항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이번 예산에 심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달 강제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읍명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 그 강자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성인지 예산을 세웠는지 지금 목표치가 22년도 추정치는 8%예요. 남성 수강자 비율 확대가. 읍면동으로 가면 읍면에는 남성분들이 좀 참여율이 좀 많으신가요? 읍면으로 갔을 때 동보다 어떤 비율을 놓고 이거를 정책을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동하고 읍면하고 분명히 어떤 그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거나 인구 구성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를 텐데 그런 거를 놓고 이런 그 성인지 예산을 세우신 건지 조금 그 정도로 깊이 고민을 해보지 않고 아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2021년도에는 남성 수강자 비율이 20%였어요. 2022년도에는 8%입니다. 2023년도에는 10%로 2% 정도 상향이 됐는데 21년도에서 23년도가 10%가 지금 떨어져요. 이유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따로 분석해 본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저희들이 그냥 통상적인 상황에서 판단해 볼 때 아마 코로나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그 남성 그 교육 참여자를 더 이제 비율을 올려야 되는 문제인 건데 하여튼 더 좋은 남성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다음번 보고 때는 좀 향상된 실적으로 다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이 아니기를 바래요. 근데 프로그램은 사실은 새로운 걸 개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내도 주민들이나 그 해당하시는 분들이 금방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또 사정될 수도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항상 조금 관심을 갖고 이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제 그 시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그 평생 기숙사를 이제 직급을 올려서 2분을 더 뽑았어요. 다급으로. 예산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 2분이 이제 역량이 있다고 보고 2분을 활용해서 타 시의 좋은 사례들이든지 이런 상황들 좀 연구해서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업 설명서 3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쭉 보면 이게 어느 재단이죠? 재단인데 사무처장 1급이 기본급이 4,839만 6천 원이에요. 실장 2급이 6,100만 원이에요. 뭐 이제 이게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실장 2급이라도 6,100만 원, 5,300만 원, 4,800만 원. 부장 3급이 4,800인데 지금 선임 연구원들이
더 낮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거 분명히 어떤 기준서가 있어서 이렇게 책정이 됐을 텐데 그 기준서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인력에 대해서는 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호봉제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의 그 호봉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이제 그렇겠죠. 책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은 그 실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호봉수가 높은 사람은 이제 기본급이 이제 높은 거고요. 선임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저희가 경력을 이 복지재단에 맞는 경력으로 환산했을 때 그 호봉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관련해서 이제 있기 때문에 급여가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들이 더 급여가 높은 거군요. 그러면 이 37페이지에 변호사 업무 대행비가 있는데 600만 원이 이거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변호사 업무 대행비는 기존에 이제 복지재단 같은 경우 이제 그 징계를 받거나 이제 해임됐던 그 직원들이 재단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정한 그 예산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도 그러면 재판이 있는 부분이 있었죠. 먼저 행감 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를 계상을 해놓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부복지타운 관리 지원인데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서부복지타운이 신설된 건가요? 네, 얼마 그렇습니다. 됐죠? 네. 얼마 됐죠? 지금 개관한 지 1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쭉 들어가는 비용들이 조금 많아요. 다른 그 복지타운보다. 쭉 보다 보니까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화장실 위생용품이 한 달에 150만 원씩 해서 12개월 1,8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 위생용품이라면 뭐가 들어가는지요? 이 밑에 보니까 기타 수용 처리비 해가지고도 300만 원이 있고, 쓰레기 처리 비용, 정수기 관리비, 비대, 청소용품도 또 따로 있어요. 청소용품은 100만 원씩 1,200만 원이 따로 있는데, 화장실 위생품으로 해가지고 150만 원씩 1,800만 원이라 제가 좀 이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위생용품에 들어가는 항목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사실 그 서부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노인복지관, 대학뿐만이 아니라 드림스타트라든지 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든지 뭐 장난감 대여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설 이용자가 이제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화장실 위생용품은 그 화장지랑 뭐 이런 거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항목은 저한테 좀 주세요. 이게 처음에 제가 이거를 사실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항목인데 처음에 이렇게 잡다 보면 습관적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고 이거에서 맞으면 매년 예산을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임금 인상분 반영해서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다 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조경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통 다른 부서 조경관리비 1,000만 원씩 1년에 1회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는 2회를 잡았어요. 2천만 원입니다. 조경관리비가. 2회를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조경은 봄, 가을 두 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 하는 게 그럼 좀 한 번 하는 다른 데는 안 하는 거네요. 그러면. 나눠서 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원래는 봄, 가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봄, 가을로 잡으신 거예요? 다른 데는 1년 올라왔던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이라는 게 공식화됐나 봐요. 나무 그루스에 상관없이. 거의 평택시에서 올라온 조경관리비는 1,000만 원이더라고요. 우리 복지국에 올라온 거는. 보통 나무 수에 근거해서 합니까? 아니면 하루 인건비로 해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그분의 실력으로 해가지고 뭐 급이 나눠져 있는 겁니까? 물량으로 그러니까요.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올해 이제 1년 됐으니까 올해 실제 했던 실적을 한번 아까 말씀하신 그 청소용품 관련하고 이 조경하고는 올해 실제로 집행한 내역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무 수가 분명히 틀릴 텐데 일괄적으로 다 1,000만 원씩 올리셨어요. 제가 몇 군데 걸 다 봤는데 우리 복지국계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볼 필요 없게끔 하셔야지 됩니다. 또 83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잡으셨는데 지금 83페이지 그 다음에 79페이지도 지금 79페이지도 같이 연결해서 좀 보겠습니다. 위기 이후 발굴 지원 사업하고 기부문화 이렇게 해서 근데 위기 이웃은 좀 나중에 보고요. 지금 83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부문화 활성화 해가지고 그 사업 개요를 쭉 읽어봤어요. 범시민 나눔운동 추진을 위한 쭉 해가지고 기부문화 활성화, 공공과 민간자원 연계 운영을 통해 위기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이게 기부문화하고 뭐가 연관이 있는지 제가 좀 그렇고요. 기부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저는 이거는 여기에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기부는 일단은 이 기부문화 예산은 활성화라고 지금 행복나눔본부 이제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책정한 예산이 되겠고요. 이제 기부금을 모으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수급자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공적 지원, 공공의 예산을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위기 가정을 발굴을 하다 보면 수급자 책정이라든지 뭐 긴급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고 그 이상의 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기서 조성된 기부금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위기 가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이제 사회 안전망 구축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명시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하고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기 이후 발굴 지원 사업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넣고, 또 하나는 뒤에 이제 85페이지 기부자 감사 행사 해가지고 7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90페이지, 91페이지 가면 기부식품 등 해가지고 쭉 이제 운영비 지원, 종사자 처우 개선 해가지고 기부에 대한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 기부 문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해 주신 뭐 저소득층 발굴하고 이런 거는 뭐 필요하다면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활성화는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봐야 되지 않나. 기부를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예우까지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다음에 시에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처우 개선비 이런 거 같은 기부 식품이에요. 식품이고 이건 기부 문화고, 기부 문화는 일반인들이 보통 많이 하잖아요. 업체에서 하는 거는 뭐 거의 뭐 관행적으로 하오는 거고. 그러면 개인들이 하는 기부자에 대한 감사 행사 7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산출 내역이 조금 좀 아쉬운 거예요. 기부자 감사 행사 해가지고 후원의 밤인데 감사패 제작 100만 원, 초대장 70만 원, 공연비 120만 원 쭉 해서
감사패 100만 원하고 식대하고밖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활성화라는 문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기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기부 문화가 평택시에서 자리 잡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분명 기부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리를 잡아야지 이게 활성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부식품 같은 경우도 똑같은 단락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인데요.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이라고 하면 지금 그 물건을 내시는 분들이에요. 사업장이라면 이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운영자 주체예요. 운영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도 분명히 어떤 분들이 음식을 여기다 기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부받은 음식을 배송하시고 이거를 관리하시는 냉장고나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쭉 처우 개선비하고 뭐 그 기능 보강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잡혔는데 정말 이거를 계속 그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 기부도 그렇고 음식 기부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이분들 분명히 이건 가야 돼요. 이분들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제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뭐 저희들이 달란트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기부를 하게 되면 몇 억 기부한 사람들의 어떤 그 모임이나 이런 게 있는 것처럼 평택시에서 얼마를 기부하신 분들, 물품으로 몇 회를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정책적인 것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리 잡으면서 보여지게끔 홍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평택시에도 이런 정책이 있어서 아, 나도 기부를 좀 해볼까라는 어떤 조금 더 그 선제적인 이런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분들도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이 이거 700만 원이면 사실은 조금 작습니다. 뭐 그 부분에 필요하시면 추경으로라도 더 세우시고 다른 부분에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네네.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조례에 기부자에 대한 그 예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시의 뭐 각종 그 문예회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용할 때 50% 감면 혜택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이제 뭐 개인은 이제 뭐 100만 원 뭐 이상 뭐 단체는 300만 원 아니 3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단체는 500만 원 이상 기업은 1000만 원 이상 했을 때 그 명예의 전당에다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아직 부족하지만 그렇게 지금 기부자들을 예우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명예의 전당에 그럼 지금 현재 몇 분이 등록이 되어 있죠? 지금 26개소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26개소면은 기업만 있는 거예요? 단체는 없고 개인하고? 개인하고 다 있습니다. 예. 현재는 개인은 별로 없고요. 이제 대부분이 단체랑 그 기업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홍보가 되고 개인들도 사실은 많이 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그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12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청년 정책 기반 구축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그 예산 심의하고는 조금 별개긴 한데 청년정책위원회 그 참석수당 해가지고 12만 원씩 10명이 있어요. 여기에 청년이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요? 정책을 토론하고 회의를 하는 이 자리에 청년이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청년 네트워크 회장 1명 들어가 있습니다. 한 명이 들어가 있으세요? 이거를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을 자문은 또 다르지만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청년이 한 명이라는 거는 조금 고민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분이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청년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야지만 좋은 정책이 나오고 좋은 예산이 잘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는 중복되기 때문에 패스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노인 목욕 및 임의용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그 평택시 노인 목욕 및 임의용 지원 조례를 발의하면서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좋은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노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중장년층이나 시니어분들 또 노인분들도 요즘은 65세 넘어도 활달하게 임의용에 이전에 하셨던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 일자리 창출로 해서 연계를 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방문을 가정을 했을 때 그분들하고의 어떤 말벗도 되어줄 수 있는 일거양득의 어떤 이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책도 좀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 사업을 보면서 했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저희가 임의용 가맹점에 가입을 하게 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3만 원씩 지역화폐 코나카드를 발급해서 네네. 사용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 분들이 집안에서 혼자 계신 분들은 이 카드를 줘도 가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한번 여기서 좀 더 플러스를 해서 모든 그분들한테 카드를 발급을 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그 방법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어떠십니까? 그러한 방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322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현재 우리 평택시의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 있는 분들 70명에게 이제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18세 미만 발달 장애인이 한 7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를 한 70명 정도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700여 명이 이제 저희 평택시에 지적 자폐성 장애인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발달 장애인은 2,500여 명 정도 되고 있고요. 네네. 18세 미만인 발달 장애인이 700여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연계해서 323페이지에 보면 이제 발달 장애인 실태 조사를 신규 사업으로 또 이제 용역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더 발달 장애인 분들의 인원수도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정책이 이제 또다시 나올 수 있기는 하겠네요.
일단 발달 장애인 관련해서 전문 용역 기관에다가 용역을 해서 좋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322 쪽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이 신규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연구 영역을 줄 때는 좀 더 명확하게 좀 욕구 파악을 해서 정책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 예, 잘 반영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6페이지도 보면은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 조사가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전수 조사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전수 조사 할 때에도 빈틈없이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어르신 요리 프로그램이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네, 강사료가 30만 원으로 이제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책정된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네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요리 프로그램을 신규로 4개 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강사료가 책정된 그럼 강사료 어떤 기준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로 30만 원에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그냥 30만 원으로 이제 올라온 건가요? 이 기준이? 일단 복지관에서 강사료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관은 다음 해야지 되는 건가요? 아동복지관 안 계시고, 그렇죠? 그래야 되겠네요. 네네. 저희 복지국에 저희 총 예산에서 이제 국비 도비를 뺀 나머지 12만 원 복지국에서는 총 예산이 얼마가 되나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0.8%가 증감은 했는데 12로 12가 8.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613억 4,600만 원. 613억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베이붐 세대가 굉장히 앞으로 이제 굉장히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 평택시에서도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욕구 파악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시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장님께서도 좀 당연히 실천해야 되지 않나. 전수조사로 해서 시 정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5060 신중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해야지만이 또 욕구조사를 해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정책이 따르고 지금 현재 남성분들이 굉장히 퇴직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은 이제 나름 이렇게 해가면서 평생학습도 하면서 또한 이제 일자리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남성분들이 대체적으로 퇴직을 하고 나오다 보면은 그분들이 갈 곳이 없고 해야 될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센터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 또 맞는 공부가 또 현장에서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청년 쉼터에서 우리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청년 쉼터는 여기가 아닌 맞죠? 복지정책과죠. 거기에 저희 그 본위원들이 얘기할 때 프로그램비가 굉장히 여기 보면은 적게 잡혀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직원들도 3명인데 직원도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적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고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 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공모를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본 예산에 그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좀 안 돼 있다. 저희가 그 청년지원센터 그 예산을 전에는 이제 전액 10위로 이제 책정을 해서 뭐 운영비 포함해서 이제 뭐 프로그램 사업비까지 해서 이제 올해는 이제 3억 2천으로 계획을 잡아서 전년도보다 좀 더 낮게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그 도에서 네네. 그 청년 그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도비 사업으로 저기 청년 공간 활용 그 청년 공간 경기 청년 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사업으로 이제 8천만 원이 책정이 돼 가지고요. 네네. 그 8천만 원 가지고 이제 청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해서 이제 9천 정도가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로 이제 책정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또 보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행감 때 저희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 또한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서 좀 신중하게 하셔서 그 직원에 대한 보강도 한번 검토하시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지금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프로그램은 늘어나고 거기에 이용하는 청년들은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분명한 것은 직원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겠고 이제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청년 정책과가 이제 새로 분리돼서 신설이 되면은 거기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 두 가지만 노인 장애인과 좀 217페이지 좀 보실까요? 이제 신임 노인회 회장님이나 임원들 교육이 있으신가 봐요.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1박 2일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경로당 그 임기가 끝나시거나 새로 이제 취임하신 경로당 회장님이랑 그 대한노인의 그 임원님들하고 1박 2일로 그 무안의 그 노인 그 올해는 다녀오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고 어디를? 거기 무안에 있습니다. 무안에? 예. 여기 보면 산출 내역에 내년도 차량 임차료가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세대가 별도로 잡혀 있어요. 1박 2일로 다녀오시니까 버스를 임차해서 예. 예. 버스비. 예. 아, 버스 세대. 버스 세대로 유류비라고 하셔가지고. 네. 263페이지 한번 볼게요. 경로당 설치 지원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저희 그 경로당 미설치된 그 지역에 경로당 그 매입이나 임차를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세운 예산을 사항입니다. 좀 올린 거죠? 올해 인상을 한 거죠? 예, 작년에는 2억에다가 그 네. 물가나 뭐 그런 걸 반영해서 3억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임차료가 이제 2억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3억으로 올리신 거고, 요 매입이나 임차료를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닌가? 이거 사업량을 확인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몇 군데 잡으신 거예요? 2개소만 하셨네? 수요 네. 조사를 2개소만 했는데 모자르지 않을까요? 일단 필요하면 저희가 그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도 반영토록 하시고. (322피) 발달장애인 어제 최 의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 실태조사는 지금 용역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 아니면 5천만 원 용역비를 좀 세우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실태조사는 뭐 용역해봐야 알겠지만 실태조사는 아마 매년 예산을 매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시겠지만은 이건 매년 지속 사업으로 좀 돼야 돼. 용역이 아니고 실태조사만 좀 말씀을 드렸다는 거고요. 여기 실종 예방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밴드하고 인소를 지원해 주는 건데 통신료로 어떤 사업이에요? 일단은 그 18세 미만의 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손목에 그 스마트워치랑 아니면은 이제 그 신발 그 깔창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설치해서 그 뭐 실종 위치 추적 위치 추적이에요? 그런 위치 추적? 기능을 하는 겁니다. 위치 추적 기능. 네. 이 통신료 포함해서 30만 원, 37이 21, 70명에게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게 우리 그 아동들 전체는 지원이 안 됩니까? 700명? 왜 10%만 시범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어떻게? 일단은 매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점차적으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원할 부분은 좀 확실하게 지원이 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그럼 시간이 좀 중식 시간이 가니까 식사를 하고 나머지 과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 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해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